현재 시각 8시 29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보니까 뉴욕 증시 기존 빅테크 관련주들, AI 관련주들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S&P 500이 아니라 S&P 493의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500개 중에 M7을 제외한? 네, S&P 493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진짜 네. 그동안에 지수를 갖다가 그렇게 견인했던 빅테크 기술주 AI 관련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또 흔들리니까. 네. 그죠? 그래도 뭐 그쪽 흔들리는 거하고 우리 반도체 공급하는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별개의 문제인가? 뭐 그걸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그러게요.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행보가 좀 궁금해지는 네. 시점이에요. 이따 또 뭐 동시효과 때도 분위기 살펴봐야 되겠지만 야간 선물로 봐서는 일단 오늘 100포인트 빠지고 시작하는 날인데 코스피가 그리고 지금 지수선물 흐름이 그렇게 뭐 플러스로 시작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네.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순환매가 순환매 나타나고 성격이긴 있는 것 한데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이 좀처럼 안 밀린다는 게 조금 그거 하고요. 예. 이래저래 예. 금이나 은도 지금 고점 경신보다는 약간 옆으로 가면서 그거 하고 코인이 왜 이렇게 9만 불에서 코인이요. 팍팍 치고 나가지 못하는지 그러게요. 이래저래 연말에 지금은 벌써 이렇게 좀 내년 걱정이나 해야 되는데 아직 남아있는 12월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연말 산타랠리 얘기 있었는데 앞서 저희 우리 연자 연자 장연자 아나운서 얼마나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는지 산타가 올지 사탄이 올지라는 말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오늘 한번 또 풀어나가 봐야죠. 네, 오늘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 대표님도 뭐 주말에 이래저래 시장 많이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날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게요. 예, 약간 또 11월하고는 또 약간 다른 고민이에요, 그죠? 좀 네, 힘들기도 맞습니다. 하고. 일단 뭐 11월은 어쨌든 이제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이제 글쎄, 많이 예. 걱정을 했다 그러면 예. 일단 이제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오라클은 몰라도 브로드컴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게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사실 여기에 찬물을 완전히 끼얹는 실적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향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브로드컴이 이래저래 살펴봐도 딱 부러지는 이유가 안 보여요. 어떻게 파악되세요? 일단 결국은 이제 이익 증가율에 대한 이제 그 향후 기대감인데요. 네. 뭐 실적 자체는 굉장히 뭐 선방했습니다. 저 정도면 네네. 저 정도면 좋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준수하게 나왔고요. 예. 일단 처음에 실적 발표 나왔을 때만 해도 시간 외에서 플러스를 기록하다가 네. 저는 정말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주가가 망가지는 경우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글쎄. 네, 컨퍼런스 콜 통해서 이제 그 나오는 일단 코멘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무시무시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향후 이익성에 대한 이익에 대한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를 많이 이제 어떻게 누르는 예. 그런 코멘트들을 많이 했죠. 네. 아니 그때 네. 이제 CEO가 나와서 한 얘기가 그 빅테크에 납품하는 맞춤형 AI 칩의 마진율이 그 이외의 그런 BAI 쪽보다 마진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막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품 칩 예. 또 팔지만 이제 서버 렉 단위로 이제 예. 많이 매출이 그게 이제 매출 사이즈가 크니까요. 네. 이제 그쪽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마진이 아무래도 이제 그 서버 렉 단위로 팔면 마진이 좀 이제 훼손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에이직이라고 하는 그 네네. 구글이 이제 AI 반도체 쪽에 이제 설계를 이제 담당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도 사실 지금 마진 압박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네네. 이제 대표적으로 구글 TPU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구글이 만약에 뭐 한 300억 달러 정도의 만약에 이제 어떤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은 그냥 브로드컴의 몫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 구글도 지금 브로드컴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디어텍 같은 어떤 새로운 대안들을 좀 많이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진에 대한 압박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구글 브로드컴이 디펜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뜩이나 여기서 또 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네. 이제 원가에서 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메모리 가격 인상. 그러니까 HBM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네. 그런 것들이 또 결국 마진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좋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 우리는 메모리 파니까. 메모리가 네. 그러니까 뭐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그럼 약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 반응이 저도 예. 오늘 되게 궁금하긴 한데 예.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코멘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메모리 가격 때문에 네. 원가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코멘트들이 빅테크 사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브로드컴의 CEO가 혹탄 보니까 뭐 CEO, 말레이시아 예. 태생이라고 하시는데 얼핏 보니까 말레이시아 건지 아니면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난 화교인지 잘 모르겠네요. 배경은 잘 모르시죠? 네, 일단 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예. 원래 그 싱가포르 싱가포르. 네네. 네. 예전에 아바고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 합병하면서 이제 지금의 브로드컴이 된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약간 이제 그 싱가포르 쪽에 이제 자본 예, 미국하고 이제 섞였다고 봐야겠죠. 네. 우리 시청자분이 알려주시네. 말레이시아 화교라고 뭐 그렇게 알려주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네요. 이충강 대표, 저희 이충강 대표는 이제 격주로 나옵니다. 우리 월요일마다 이렇게 이충강 대표에 익숙해지셨으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저기 이 브로드컴이 가세하면서 소위 말하는 배트맨이 나온 거 아니에요? 배트맨. 딱 1년 됐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작년 이맘때 갑자기 M7 매그니피센트 7 하다가 갑자기 배트맨 그러면서 제일 앞에 B 브로드컴이 들어왔는데 화무 11홍인가? 참 한 1년 그거 하다가 저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은 매출 어떤 사이즈를 네. 좀 키우기 네.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마진을 적당히 이제 좀 훼손을 하는 것 같고요. 음. 근데 뭐 절대적인 이익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죠. 브로드컴이 뭐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낮은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장의 예. 기대치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이번에는 좀 이제 조금 이제 진정시켜주는 뭐 그런 거였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더 저는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게 엔비디아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26. 그런데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40배. 글쎄. 이러면 확실히 비싸다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밸류에이션을 보면 뭐 예. 할 말이 없죠. 엔비디아하고 비교하면 이게 똑같은 스킴으로 보면 국내에서 SK 하이닉스보다 밸류에이션 싸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지금 밸류에이션 얘기할 것 같으면 국내에 얘기 안 되는 거 많아요. 네. 뭐 고속버스 회사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로봇 회사 등등 할 것 없이 제약주까지.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진짜 의미가 없는 게 사람들이 와 달라들 때는 소위 말해서 수급이 쏠릴 때는 뭐 그런 얘기 전혀 안 하다가 이 브로드컴 예에서 보다시피 이제 뺄 때는 이유도 서로 모른 채 일단 너 파니까 나도 판다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라클까지도 가세했어요? 네, 일단 오라클은 사실 그 보면 오픈 AI 쪽 비즈니스가 네.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오픈 AI가 그동안 AI 혁명 이후로 계속해서 치고 나가다가 최근에 이제 구글한테 제미나이 3.0으로 목덜미가 딱 잡혀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라클에 대해서 우려가 크던 차에 또 이제 가뜩이나 또 실적도 저렇게 나오니까 더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많이 또 주가가 선반영 되긴 했지만 여전히 당분간 좀 약세의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AI 산업으로 인해서 전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데이터 센터 짓는 쪽 그 페름이라고 아시죠? 네. 페름이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보니까 물주가 도망갔다. 그건 또 뭔 그러니까 제가 얘기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린 네. 거고 원래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다가 그게 이제 무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아니 돈이 된다고 하는데 왜 그 물주는 과연 도망을 갔을까? 예, 돈을 못 대주겠다 이거죠. 근데 정민이 그 도망의 의미가 어디? 그러니까 돈을 대주기로 했다가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 예, 실제로 그걸 런했다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렇잖아요. 이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뭉텅이 돈을 쏟아 부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이 사기꾼 같은 기업들도 많이 나왔지만 네. 결국은 뭐 SMIC, 네.
뭐 CXMT, YMTC 같은 회사들이 결국은 나온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막대한 자금을 계속해서 뭐 어떤 감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굉장히 어쨌든 버블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될 만한 기업들을 걸러내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결국 우리도 그 닷컴 버블이라는 게 없었으면 네이버나 뭐 NC소프트나 그렇죠. 뭐 이런 회사들이 네.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뭐 네. 미국에서 월가에서 강세론자로 치면은 항상 금메달급인 톰 리조차도 AI 기업들 중에 한 90% 정도는 망할 것이다. 옛날 뭐 2000년대 닷컴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도 그걸 갖다 참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뭐 저는 뭐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은 다 이렇게 다 달려가는 거지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아마 그거 같아요. 일단은 나스닥이 빠지고 뭐 최근 며칠 사이에 다우 종목이나 S&P의 다른 쪽으로 이제 순환매는 보이지만 우리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갖고 계신 게 저쪽인데 그렇죠. 기술주인데 예. 조금 이렇게 심리적인 지수 낙폭은 더 클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들고 또 하나 이제 바로 드는 의문이 야 그렇다고 우리 삼성전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나 빠졌는데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타격을 받는 거야? 이 좀 아무래도 뭐 오늘 같은 날 무시하고 그냥 가기는 힘들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죠? 저는 이제 이게 AI라는 게 결국 버블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지금은 결국 굉장히 버블의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다소 이제- 과열이죠 현재는. 네, 맞습니다. 네. 뭐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이 안 되는 구간이 예. 아니기 때문에 버블로 향해서 갈 텐데 뭐 버블이 꺼지면 결국 90%는 망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투자자니까 아. 네, 이게 버블에 초입해서 예. 90%가 망할 거니까 지금 투자 안 해야겠어.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 이제 버블에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네. 결국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버블이 굉장히 많이 팽창할 경우에는 경계를 해야겠지만 저는 지금은 그럴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메모리 시장이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단기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연초 대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 넘게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분명한 거고요. 이게 뭐 아직까지 추세를 꺾을 정도라는 거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 업황을 본다 그러면 저는 뭐 또 본인의 어떤 그 현금 컨디션이나 이런 것 따라 다르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이제 뉴욕 증시하고 우리 증시 다 같은 전략으로 보면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예.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예. 마이크론이 보통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한 달 먼저 실적 발표하는데 네네네. 거의 비슷해요. 네. 뭐 이게 톤이 달라질 한 달 사이 업황이 뭐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이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래서 풍향계라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예. 그래서 또 굉장히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뭐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 훨씬 더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메모리만 놓고 보면 물론 지금 AI 테크 전반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은 AI 어떤 가속기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 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AI 네트워크들도 다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국 저는 뭐 다시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 주신 거 이제 국내 증시 쪽 말씀 주신 것 같고 그럼 뉴욕 증시에서 관련 빅테크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업사이드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게 더 결국은 좀 더 달리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약간 숨고르기 하는 그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 사실 보면은 이게 오라클도 네. 이미 많이 빠졌어요. 이거 지금 9월 달에 이거 345불 같은 주가가 지금 189불, 그렇죠. 190불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가 역사 전체의 상승폭의 절반을 벌써 되돌렸어요, 이게. 절반 맞나? 한번 볼까요? 절반을 되돌렸으니 여기서 더 밀리면 160인데 기술적으로. 그러면 뭐 190에서 160, 30불 더 밀리는 거 참고 견딜 생각으로 지금부터 슬슬 들어가기도 한다. 뭐 충분히 가능한 트레이딩 전략이긴 한데 그래요. 항상 이 중장기적으로 뭐 우상향에 대한 그거는 자산 시장에서
틀림없는 전망이다 보니까 이 중장기에 기간이 문제예요. 얼마나 버텨야 되느냐 하는 또 그에 따른 기회 비용이 기회비용. 문제죠. 예. 네, 그러니 혹시 지금 이 대표님은 뭐 쓰세요? 저기 AI 주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챗GPT를 유료 구독하고 있는데요. 유료 구독. 네, 제미나이도 사실 저도 한 1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유료를.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챗GPT를 쓰는 빈도가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제미나이가 너무 좋아요. 네. 재미나이가 너무 좋아요. 네. 이번에 3.0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 약간 그 가벼운 답변은 챗GPT가 좀 더 뛰어나고 약간 이제 뎁스 있는 답변은 제미나이가 낫다. 네. 3.0 이전에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가벼운 답변도 뎁스 있는 답변도 제미나이가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민 앵커가 지난 주말에 우리 저 스태프들하고 남대문 시장에서 밥 먹고 이제 피자 몇 가지 이제 낮술까지 하고 했는데 재미나이에 물으니까 그냥 바로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이 네이버 검색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죠. 요즘에 누가 네이버 검색해요? 아 그래요? 오 그래요. 그 정도라. 제미나이 아니면 챗 GPT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죠. 5.2도 써보셨습니까? 네. 뭐 계속 쓰고 있죠. 네.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5.2는? 사실 체감되는 건 별로 없는데요. 그래요? 이번에 이제 나오면서 벤치마크 지수는 확실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벤치마크 지수, 뭐 공학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그 테스트 그 시험 점수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 확실히 좋아지는데 약간 그 벼락치기 공부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벼락치기. 네. 그래서 이제 인덱스도 좋아졌는데 예. 그 막상 체감되는 거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네. 그것 때문에 실제로 좀 처음에 기대를 했다가 조금 이제 실망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일 문제는 이 오픈 AI인데, 그죠? 네. 그때 그 어떻게 보면 그건데 저기 브로드컴도 약간 그 컨퍼런스 콜에서 버벅거린 게 제5의 고객 그게 이제 시장에서 혹시 오픈 AI인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CEO가 좀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보였지 않습니까? 클리어하지 못하고. 이 친구들이 지금 벌려놓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픈 AI. 네. 샘 맞습니다. 알트만이. 그렇죠. 예. 어떻게 신뢰하세요, 샘 알트만? 잘 해낼 거라고? 샘 알트먼이 잘해낼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고민이 있지만 결국 대마불사, 네, 미국 정부가 오픈 AI를 망하게 놔두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미나이라는 중요한 대안이 있지만 결국 지금 오픈 AI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 이쪽 밸류체인 전반이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미국 행정부가 인텔 살리는 것만 봐도 뭔가 큰 그림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오픈 AI가 뭐 이번 어떤 AI 혁명의 승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망하게 둘 수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오픈 AI가 망하게 되면 중국과의 어떤 AI 패권 전쟁에서 굉장히 미국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투자 관점에서 지금 이제 대표님 얘기만 봤을 때는 이제 AI라든지 빅테크에 투자한 비중을 굳이 줄일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로 제가 들리는데 근데 지금 어쨌건 순환매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소비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뉴욕 증시에서는 금융 산업 또 아니면 헬스케어 이쪽으로 지금 돈이 그래도 좀 몰린단 말이죠. 혹시 투자 관점에서 지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좀 필요한 시기는 아닌가요? 본인의 이제 투자 스타일이나 어떤 예. 그 시계열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월 단위, 뭐 네. 분기 단위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럴 때 또 비중을 더 늘리는 게 맞죠. 네. 결국 우리가 올해 시장 놓고 보면요. 결국 이렇게 시장이 크게 빠졌을 때 바이 더 딥이라고 하잖아요. 해서 지금 실패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4월 이후로 바이 더 딥이.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4월 이후로 바이 더 딥의 주인공은 항상 개인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랬죠. 기관들이 예. 실패를 하고 개인들이 바이 더 딥에 성공하는 케이스였는데 지난 11월을 굉장히 특이했죠. 기관이 바이 더 딥을 한 거예요. 네. 개인들은 오히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암호화폐도 털리고 다른 이제 레버리지 어떤 자산들이 밈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뭐 틀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팔아서 메워 넣는 그런 아하. 형국이 있었는데 저는 뭐 바이 더 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H200 관련한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수출해도 돼 했는데 중국이 받네 안 받네 이러고 있는데 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거? 일단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그 뭐 체면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국? 중시하잖아요. 예. 예, 뭐 미국이 갑자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멋대로 H20이라는 칩을 판매를 중단했다가 또 갑자기 더 좋은 칩을 사게 해줄게라고 하면 그냥 덥석 이렇게 좋아하면 굉장히 체면이 손상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표정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또 25%의 또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하니 매출에 대해서 여기도 굉장히 이제 불편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H200을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언제 막힐지 모르는 거고요. 트럼프의 변덕이 뭐 언제 또 시작될지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AI 테크 기업들이 지금 그 어떤 AI 성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H200이라는 칩이 들어가주면 그 성능 속도, 계산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딥시크 우리가 올 초에 딥시크 그 쇼크가 있었잖아요. 딥시크 같은 경우도 이 H 시리즈나 블랙엘 시리즈 칩을 굉장히 밀수로 해서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꾸리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7일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4,112. 그리고 코스닥도 0.4%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933선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지금 3.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만 5,300원. SK하이닉스도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56만 원이고 LG 에너지솔루션도 1.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43만 9,500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3% 하락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2%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1.8%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9만 6천 원, 그리고 HD현대중공업도 2% 하락 예상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1.3% 내림세 예상되고 호가는 7만 8,6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아도 모두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3만 9,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2%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ABL바이오, 레인보로보틱스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도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네요. 그리고 코롱티슈진 역시 보합권 예상되고 HLB 펩트론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47,800원, 26만 7천원, 삼천당제약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2만 9,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장까지 한 8분가량 남았는데 지금 오늘 호가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 쪽의 대형주들 그동안 그래도 좀 올랐던 쪽에서 좀 물량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과연 대기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되는지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뭐 동시효과 지금 나오는 저 정도로만 네네. 이렇게 오늘 유지해도 뭐 그걸로 봐서는 주말 뭐 밤사이에 이루어졌던 그거에 비하면 이제 선방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한번 더 까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보자. 아니 참 이 시장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우리 FOMC 지난주 미국 현지로 수요일 그러고 나서 목금 이틀이 미국장이 별로지 않습니까? FOMC 그냥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항상 이 당일날 반응만 갖고는 알 수가 없네요. 이제 이번 주는 또 이제 BOJ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 진짜 금리 올릴 거로 보나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그래요? 이번에는 뭐 금리 인하도 했고 사실 그리고 단기채 매입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아니 제 얘기는 BOJ. 그걸 예측할 제 능력은 없고요. 제가 뭐, 네, 어쨌든 뭐 저는 이제 테크 전문가니까, 네,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요. 네. 예. 그러면 테크 쪽으로 조금 더 가시죠. 테크 쪽으로 조금 더 갔을 때 지금 여기 시장에서 나도는 얘기는 이제 AI 피로감입니다. 이제 이 대표님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여지가 남아 있고 이 산업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초창기고 이제 과연 그거나 뭐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이제 주가의 문제예요. 이거 지금 이제 견딜 구간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줄여야 되는 구간으로 보시는 건지.
결국 저는 이제 버블로 진입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버블로 진입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 상반기를 본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뷰고요. 뭐 그 뷰를 뭐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11월 조정도 그렇고 이번 뭐 12월도 지금 조정이 결국은 페이즈 1에서 페이즈 2로 진입하는 이제 그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는 M7이라는 그 기업들이 프리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이제 캐펙스 투자를 했잖아요. 예. 네, 자기들이 벌어서 투자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점점 더 버거워지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AI 캐펙스 규모가 점점 더 커지니까 이제는 회사채라는 거를 이제 발행을 해서 이제 부채를 땡겨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에 진입한 거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무너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게 뭐 향후 뭐 1, 2년 정도는 충분히 더 시장이 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제 아직까지는 뭐 M7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튼튼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회사채 발행했다고 지금 그런 걸 보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는 어떤 페이지 1에서는 매출 증가율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M7의 어떤 그 AI 관련 기업들이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반영을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과거 닷컴 버블 때도 그렇지만 결국 이게 버블로 진입할 때 보면 페이지 2로 진입할 때는 결국 이익 증가율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브로드컴이나 오라클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의문점들을 제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사실 지금 뉴욕 증시 기술주들 하락에 대해서 뭐 오라클발 2차 쇼크라는 제목이 나올 정도로 이 오라클 실적 발표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사실 또 그 내용을 좀 놓고 봤을 때 그 RPO라고 수주잔고 보면은 이거는 지금 당장의 매출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들어올 돈은 또 많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RPO가 뭐 전년 대비해서 300%, 400% 늘어난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RPO라는 건 결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잔존 계약 가치라고 네네. 하는 건데 결국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매출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주가 들어오니까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투자를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당장은 이익이 별로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의식인데 CEO 입장에서는 당장은 돈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착공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완공되는 것보다는 AI 데이터 센터 신규 착공하는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은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결국 완전 셋업이 되면 30, 40% 이익을 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오라클의 주장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GPU 임대 쪽에 대부분 어떤 매출이 포커싱 돼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편의점 갈 때 아이스크림 할인해 주니까 일단 가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 사러 가서 결국 거기서 뭐 술도 사고 담배도 사고 하니까 결국 매출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뭐 비율을 좀 쉽게 하자면 그런 건데 예. 결국 오라클의 GPU 임대를 쓰다가 네오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로 쓰다가 거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 소프트웨어 스택들을 결국은 추가로 구매하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통신사 등록해서 결국 그 부가 서비스 쓰는 것처럼 그러면 결국 이익률 구조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락인 효과만 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닌 게 아니라 지을 수는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물은 지을 수 있고 칩이야 만들면 공급받아서 이래 하면 되고 뭐 냉각 문제도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전원을 갖다 넣어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력이 부족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당장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엄청난 데이터 센터 어떤 지금 현재 건설 붐 내지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일까요? 기존 구조로는 어려워요. 현재로서는. 네, 그 미국의 기존의 어떤 그 전력망 그 연결이나 네네. 이런 인허가나 이런 프로세스 속도로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거를 준 전시 상황에 간주해서 이거를 AI 액션 플랜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규제 완화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안 되면 나중에 화석 연료를 떼서라도 AI 돌리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파격적인 조치들이 나오면 결국 뭐 전력 생산,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는 결국 돈이 되면 어떻게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돈이 되면. 네.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전력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전력 관련주들은 예. 이 자체 섹터의 모멘텀으로 뭔가 반등하기보다는 예. 결국 AI 인프라에 대한 그렇죠. 뭔가 의구심들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AI 뭐 반도체, 네. 전력 인프라 따로따로 보면 안 돼요. 결국은 같이. 결국 그 커플링 돼서 간다고 봐야 되고요. 예. 여기서 결국 AI 네트워크까지 결국 같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점점 개장이 가까워지니까 동시효과 분위기도 험악해지네요.
아, 지금요. 예, 거의 뭐 아, 이게 SK 하이닉스 호가가 좀 너무 낮게 잡히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예. 그래서 좀 그 영향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또 며칠 전에 그 SK 하이닉스 투자 경고 지정한 게 이름이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인가? 네. 호호, 조심하라 해서 투자 경고. 그 거래소가 내린 투자 경고를 뭐 받아들여서 한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상황인가요? 근데 이거 또 개장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요즘에 네. 또 호가하고 막상 또 개장하고 나서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 참, 야. 씨. 지금 호가로 봤을 아니 근데 때는 뭐 예. 암만 호가긴 하지만도 어떻게 저런 종목이 하기야 뭐 브로드컴이 11% 빠졌으니 저것도 뭐 6, 7% 빠진다는 게 변동성은 너무 크네요 진짜. 그러게요. 연말로 갈수록 좀 예측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2월 15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엔비디아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라클 실적,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 주가들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반도체 쪽으로 일단 매물이 좀 출회될 걸로 예상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오늘 많이 떨어지네요. 2.7% 하락입니다. 4,053. 그리고 코스닥도 1.2% 하락합니다. 925.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 떨어집니다. 지금 10만 5,3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5.6% 하락합니다. 53만 8천 원. LG에너지솔루션도 2% 하락합니다. 43만 6천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7% 떨어지네요. 168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2.9% 하락합니다. 현대차가 1.6% 떨어지고요. HD현대중공업이 2.9% 하락합니다. 55만 6천 원. 두산에너빌리티가 4% 떨어집니다. 7만 6,450원. 기아가 0.8% 하락하고요. KB금융도 떨어집니다. 12만 5천 원. 이 가운데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1%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85만 2천 원. 좀 주가 변동성이 크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1% 상승합니다. 지금 보니까 닷새 만에 반등을 보여줍니다. 43만 9천 원, 에코프로비엠 3% 떨어지고요. 에코프로 10만 8,800원으로 2.3% 하락합니다. 에이벨바이오도 1% 떨어지고요. 레인보로보틱스 46만 5천 원으로 2.9% 하락합니다. 그리고 리가캠바이오도 지금 1%가량 떨어집니다. 17만 4,700원. 코오롱티슈진도 하락세입니다. 8만 800원이고 HLB 펩토론도 지금 2% 안팎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22만 2,500원으로 2.6%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오늘 일부 식품 쪽 음식료 섹터만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성기업 3% 올라가고요. CJ시푸드 3% 상승세, 풀무원 0.6% 상승세 정도고 그러니까 수산주 쪽이 좀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요. 사조시푸드, 한성기업, CJ시푸드, 사조대림, 사조산업, 동원수산 이런 쪽이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글쎄요, 지금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아연이 지금 23%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TMC가 133% 급등합니다. 자, 그리고 메리츠 제1호 스펙도 49%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밖에는 이제 할인지주, HVM 이런 종목들 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화재, KB금융, 기아, 우리금융지주, 자 금융 쪽으로 몰려 있고 S51, 카카오, 하나시스템, APR, LIG 넥스원, 신한지주 금융주가 좀 많습니다. 뉴욕 증시와 좀 연동되는 모습들이 이어지네요.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60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483억 원, 기관은 140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76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9억 원, 130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도 많이 팝니다. 2,200계약 넘게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데 오늘 올라가네요. 2원 30전 상승한 1,47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뭐 지금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와,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락 종목이 예. 압도적으로 많다. 예. 그러네요. 네. 외국인이 지금 양시장에서 다 팔고 있고, 환율이 1,480원 더 찍은 걸로 아는데 밤 사이에. 네네. 네. 그래도 이제 조금 낙폭을 좀 줄이는구나. 네, 조금씩 그래도 밑꼬리가 달리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뭐 이 대표님 이럴 때는 뭐 방법 없죠. 그냥 뭐 가도 올리고 그냥 가져 올리고. 맞습니다. 클린치하고 뭐 그럼요. 네. 예, 심판 뒤로 숨고 참. 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저가 매수 참 막상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손이 잘 안 나가니까. 손이 쉽게 안 나가요. 왜냐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예. 그래. 예. 어떻게 야, 할지. 이 와중에도 동양고속은 올라가네. 거의. 아, 오늘요. 참네. 야, 뭐 혹자들은 그러던데 꼭 강세장 끝무렵에 보면은 그 자산주라고 오른다고 갑자기 무슨 뭐 자산 재평가 뭐 이런 소리 나오고 그게 이제 끝물에 나오는 현상이다 하는 그런 말도 하긴 합니다만 저기는 뭐 제대로 달라붙은 것 같고 세력이 잘 만드네요. 차트 쫙쫙쫙쫙 당기면서. 그래.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삼성전자가 TSMC하고 어떻게 점유율은 오히려 더 삼성전자가 좀 줄었네요. 네, 뭐 실적은 뭐 계속 뭐 네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TSMC에 밀리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일단 뭐 삼성 파운드리 부문하고 이제 부분에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네네. 일단 기술이 밀리고요. 기술이? 네, 영업도 밀립니다. 그래서 사실 비교하기가 이제 너무 압도적인 1등이고 왜냐하면 마켓시어가 70%가 넘고 예.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거의 7, 8% 수준이면 10배 가까이가 이제 차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파운드리에서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네네. 파운드리에서만 이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TSMC의 어떤 그 파운드리 라인이 예, 풀 가동 중이에요. 풀 가동 네, 중입니다. 풀 가동 중이라서 지금 넘쳐나는 수요를 다 감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를 삼성전자, 특히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좀 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오늘 시장에서는 좀 전혀 먹히고 있지 않지만 AMD 2나노 파운드리 수주를 받았다는 뉴스가 어제 간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올 6월에 이제 테슬라 AI6 칩 또 그것도 이제 23조 원 규모로 또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삼성 파운드리 쪽의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니 테크 쪽이긴 하십니다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보니까 그 우주항공 쪽이 움직임이 좋은데 혹시 이게 그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서 뉴욕 증시에서도 로켓랩이라든지 관련 쪽 종목들이 좀 들썩였잖아요. 이것도 좀 그런 쪽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맞습니다. 이제 결국 그 AI라는 예. 사이클에서 보면 결국 이제 공급 부족, 네. 쇼티지라는 키워드를 잘 봐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반도체 그리고 전력,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지금 이제 AI 네트워크 쪽에서 이제 수요가 네트워크. 폭증하는 예,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AI가 결국 초저지연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이게 네. 이제 피지컬 AI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저궤도 위성 기반으로 통신망이 구축이 돼야 돼요. 이게 네. 이제 6G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가 데이터 센터에서 너무 많은 전기 소모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도 이제 그쪽으로 지금 예.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당장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 이제 그 저궤도 위성에다가 이제 어떤 컴퓨팅 파워를 구현할 수 있는 일단 이런 서버들을 실어서 이제 쏘는
그런 컨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약간 이렇게 조짐을 보이는 그 로테이션 많이 올랐고 다소 이제 주가가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 기술주에서 특히 이제 AI 관련주에서 좀 줄이고 그냥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던 뭐 가치주 뭐 이런 쪽으로 가자. 그게 이제 다우가 최근 들어서 아웃퍼폼하는 배경이기도 하고 S&P 500도 이렇게 보면은 그 핀비즈 그 맵 보면은 이제 이쪽에 시총 큰 애들은 벌겋해서 요즘 안 좋은데 나머지 잔잔한 종목들이 파릇파릇하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시장 분위기에 그냥 같이 맞춰서 좀 포트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기존의 기술주 중심, 빅테크 중심의 포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 폭풍을 그냥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괜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더 힘들 때도 있는데. 맞아요. 어째 이것도 또 결국 투자 성향인데. 투자 성향이죠. 네, 투자 성향인데 그 사실 지금 그동안 이제 그 빅테크 주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맞아요. 굉장히 저가에 예. 많이 사셨을 거고 이거 굳이 뭐 지금 옮겨가지고 다른 데 가서 더 먹겠다 이렇게 욕심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그냥 이제 캐시 현금 상태로 가지고 네.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중소형주 쪽에 비중을 좀 더 이제 확보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러셀 지수나 이런 쪽이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너무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그랬죠. M7이라고 하는 예.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수급들이 집중됐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완화될 것 같고 똑같은 아이디어로 보면 국내 시장에서도 그동안에는 여전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매력적이지만 예. 이제 뭐 약간 1월부터는 좀 소부장 중심의 어떤 좀 랠리가 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부장. 네. 아, 반도체 쪽에.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 작가님이 준비한 질문 중에 국내외 증시를 통틀어 앞으로 10배거로 성장할 잠재력을 오늘 가진 같은 날에 네, 오늘 같은 날에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배거로 성장. 저도 궁금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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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텐베거 이거 네. 주시장에 발들이신 분의 로망인데 이거 맞습니다. 텐베거 한번 해보는 거 10배짜리 한번. 어차피 맞지도 않겠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총 5천억에서 1조 사이의 어떤 그 시총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사실 10배가 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쇼티지라는 키워드에서 딱 부합하는 회사인가. 쇼티지. 네, 공급 부족이라는 키워드에서.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AI 네트워크 쪽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AI 가속기라는 칩이 만약에 10만 개씩 연결하다가 이제 100만 개씩 연결하면 10배가 증가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수요는 50배가 증가합니다. 그만큼 지금 뉴런하고 시냅스처럼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수요를 하면 조금 네. 더 뭐 칩하고 칩, 그러니까 우리는 그 AI 반도체를 한 개 갖다 놓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수십만 장을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가상 예. 컴퓨터처럼 네. 쓰는 건데 그 칩하고 칩을 연결할 때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게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 NVLink라는 기술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버하고 또 여기서 그 서버와 서버끼리 연결할 때는 또 인피니밴드라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 업, 그러니까 칩하고 칩 연결하는 걸 스케일 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버하고 서버를 연결하는 걸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끼리 또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걸 스케일 어크로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많은 네트워크들이 필요하거든요. 어. 그런 쪽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 보면 이게 뭐가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잖아요. 예. 국내에서는 사실 그것 때문에 기판이 움직여요. 유리기판 쪽이요. 뭐 그냥 일반 기판도 그렇고 일반 유리기판도 기판. 사실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 네트워크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빨리 지연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손실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또 열이 많이 나는데 열 방출이 잘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기존의 기판들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ASP가 올라가고 이제 Q도 늘어나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고 거기서 또 유리기판이 하나의 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 포트에 바이오도 좀 담고 있으세요? 저는 IT쟁입니다. IT쟁이. 아까 테크 전문가라고 하셔가지고 예. 확실하게 바이오는 원리버 강하나 연구원한테 원리버라 그래서 뭔 말인가 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소부장 쪽은 어느 쪽을 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 지금 당분간은 지금 실적 그 EPS 증가 어떤 기대감으로 보면 기판 쪽이 기판 쪽. 매력도가 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피지컬 AI입니다. 네네. 결국 이제 그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결국 현대차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엔비디아 GPU 5만 장을 들여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하고 기술 협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여기 밸류 체인에서 저는 충분히 텐베거 어떤 후보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많이 이제 여기서 이 섹터를 중심으로 좀 많이 좀 깊게 공부를 해본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그래요.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